자, 그러면 시리즈 객체 같이 한번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할 때 팬더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PD라고 하는 엘리어스를 이용을 해서 주로 많이 접근하도록 하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PD 시리즈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만드시는데요. 자, 보시면은 라인 스페이스를 이용을 했으니까 0하고 1 사이에 어떻게 돼요? 구간이 이제 4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면은 0부터 1 사이에 0, 0.25, 0.50, 그 다음에 0.75, 1.0 이렇게 구간 4개 인터벌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시리즈라고 하는 객체는요, 그 안에 values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values가 실제로 무슨 타입이냐면은 numpy의 ND 어레이 타입입니다. 얘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팬더스는 넘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리즈는 그 내부적인 구조는 실제로 베이스가 뭐예요? 넘피의 배열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새로운 객체, 인덱스라는 객체가 있는데요. 그래서 밸류하고 인덱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레인지 인덱스 타입의 객체인데 여기에는 0부터 4까지 스텝은 1 해서 요 앞에 나온 요 정보가 뭐예요? 요 정보가 데이터의 인덱스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정보가 뭐냐면은 여기 밸류즈가 됩니다. 그래서 밸류즈하고 인덱스라고 하는 정보가 있다. 자, 그러면 미리 좀 살펴보면 데이터 프레임은 여기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 프레임은 테이블처럼 생겼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0, 1, 2, 3 뭐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있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 행 인덱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해서 열의 이름이 되는 거죠. 컬럼 네임.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자, 그래서 시리즈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보신 것처럼 0, 1, 2, 3 해서 인덱스가 있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뭐가 있어요? 동일한 데이터 타입 해서 뭐 여기 뭐 A, B, C, D 문자열이면은 문자열로 해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얘를 뭐라 불러요? 인덱스. 자, 근데 그 인덱스 객체가 레인지 인덱스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로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기법들. 그렇죠? 이거 뭐예요? 이거 인덱싱이고요. 자, 얘는 슬라이싱이고요. 얘는 마스킹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팬시 인덱싱이네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요 기능들 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넘피. 넘피를 기반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역시 시리즈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시리즈는 몇 가지 정보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keys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items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key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져오면 얘는 뭐예요? 인덱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인덱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key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values도 있지만 items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item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요? 조금 다른 게
인덱스하고 밸류의 쌍으로 튜플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는 다 뭐예요? 얘는 인덱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부분은 이건 뭐예요? 예, 밸류 부분, 값 부분. 이 부분이 나오는 게 바로 아이템즈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튜플로 반환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 두시면은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연산을 할 때 유용하게 이런 특징을 활용해서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데이터의 인덱스에다가 직접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인덱스 하면 숫자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 유연한 인덱스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에 그러면 숫자가 아닌 값으로도 실제로 인덱스를 대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원래 뭐가 있었어요? 0, 1, 2, 3, 4가 있었는데 그 인덱스를 우리는 A, B, C, D, E로 바꿨죠. 자, 이거 기존에 있는 내가 인덱스를 만들지 않아도 생성되는 인덱스를 우리 이거를 임플리시트 인덱스, 그래서 암묵적인 인덱스라고 하고요. 자, 이거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덱스를 직접 지정해서 값을 넣어 주시게 되면 얘를 우리가 명시적 인덱스, explicit index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시적 인덱스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마치 키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를 만들게 되면은 얘는 레인지 인덱스가 아니라 이제 인덱스 타입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해서 암묵적 인덱스와 그리고 명시적인 인덱스 이 두 가지가 존재하다 보니까 실제로 다룰 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펜더스에서는 인덱서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해줍니다. LOC 인덱서는 이거는 뭐에 대해서 쓰는 거냐면은 명시적인 인덱스. 그 다음에 ILOC는 뭐예요? 얘는 묵시적인 인덱스, 암묵적인 인덱스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인덱스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이거 함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data.loc 하면은 명시적 인덱스니까 좀 전에 우리가 ABCD 줬던 거 있죠? 그걸 여러분들 기술하시는 겁니다. 여기다. 자, 당연히 이 사이에는 뭐를 여러분들이 앞에서 사용했던 인덱싱, 그 다음에 슬라이싱, 자, 그 다음에 팬시 인덱싱, 자, 그리고 불 배열을 이용한 이건 뭐예요? 마스킹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데, 자, 봅시다. 전부 다 지금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는 LOC입니다. LOC라는 얘기는 뭐예요? 명시적인 인덱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A 하면은 뭐예요? A에 해당하는 게 나오죠. 자, A부터 C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럼 A, B, C 하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는 A하고 C입니다. 그러면 A하고 C가 나옵니다. 자, 이건 뭐예요? 데이터가 0.7보다 큰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 그렇죠? 자, 마스킹 역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ILOC죠. ILOC인데 ILOC는 조금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되겠네요. 얘는 뭐예요? 암묵적, 묵시적인 인덱스를 이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ILOC 얘도 인덱싱이고요. 슬라이싱이고 팬시 인덱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서 LOC 인덱서를 사용한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0 주면 첫 번째 데이터.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0하고 3
숫자로 돼 있잖아요. 자, 이때는 아까 우리가 에러시로 해서 이렇게 준 거하고 결과가 같으려면 이건 A, B, C가 나왔죠. 얘는 0, 1, 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엔드 쪽을 뭘로 줘야 돼요? 슬라이싱해서 하나 더 큰 값. 왜? 얘는 익스클루시브 하니까. 그래서 A, B, C가 나오려면은 0, 1, 2 인덱스에 해당하는 그래서 3 인덱스를 end로 사용하는 이런 방식을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ILOC 해서 여러분 0, 2 주시면 요거는 LOC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뭐 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슬라이싱에서는 묵시적인 인덱스를 사용할 때 바로 end 인덱스 부분은 익스클루시브 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유지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주의사항.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 객체네요. 데이터 프레임은 실제로 시리즈를 여러 개 붙여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아까 설명드릴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인식할 때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어떤 구조가? 자, 데이터가 있는데요. 자, 요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행 인덱스. 자, 그리고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열 이름. 컬럼 네임. 컬럼 인덱스라고도 부르고요. 자, 우리 2차원 구조예요. 그러면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에 A, B, C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 그 다음에 0, 1, 2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으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구조는 시리즈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여러 개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형태다. 자, 그러면 실제로 각 컬럼은 뭐예요? 동일한 데이터 타입. 그러나 얘는 인트고 얘는 플로트고 얘는 스트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타입을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데이터 프레임 객체의 특징입니다. 자, 해서 기본적으로 만들 때 어떻게 놨냐면요, 자, 컬럼스라고 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랜드 인트 0부터 9까지인데 얘를 삼행사열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삼행사열의 구조예요. 여기가 배열 자체가. 자, 이 배열을 기반으로 해서 컬럼을 4개에 대한 이름을 준 거죠. 자, 근데 뭐가 없어요? 여기 원래 인덱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자, 여기에 값을 여러분들 요 옵션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암묵적인 인덱스 0, 1, 2가 그게 생기는 거예요. 행 인덱스가. 그래서 그 결과 보시면 여기 0, 1, 2 컬럼 1에서 4까지, 그리고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얘가 뭐죠? 넘피 어레이.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df의 values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numpy의 nd 어레이 객체입니다. 자, 그러면 접근하는 방법을 보시게 되면은 뭘 이용해서 컬럼의 이름을 키로 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가? 자, 요 컬럼 2를 이용해서 접근을 했더니 요 열의 데이터가 전부 나오게 되죠. 근데 그 데이터가 무슨 타입이에요? 얘가 시리즈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은 행 인덱스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점을 이용을 해서, 도트를 이용을 해서 접근하는, 속성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것을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배열 표기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연관 배열 표기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점을 이용한 속성 접근 방법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 역시 LOC 인덱서하고 그 다음에 ILS 인덱서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를 명시적인 인덱스를 쓸 거냐 아니면 묵시적인 인덱스를 쓸 거냐, 물론 이제 컬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자, 그거 결정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컬럼도 역시 어떻게 돼요? ILOC 인덱스를 쓰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지금 3열이잖아요. 그러면 0, 1, 2. 야, 여기 컬럼이 A, B, C가 있어도 여기가 뭐가 되냐? 0, 1, 2라고 하는 묵시적인 인덱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ILSC 인덱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행과 열 모두 뭐를 써요? 묵시적인 인덱스를 사용하는 거고, LOC 인덱서를 이용하게 되면은 뭐를 이용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명시적인 이름을 이용을 해서 접근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행은 당연히 지금 특별하게 여러분 지정하지 않으시면은 이 묵시적인 인덱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LOC 나는 명시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얘는 뭐예요? 첫 번째 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슬라이싱이네요. 그렇죠? 슬라이싱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컬럼 2하고 컬럼 3. 자, 근데 명시적인 부분에서는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컬럼 2에 해당하는 정보와 컬럼 3에 해당하는 정보가 같이 나와서 시리즈 객체를 반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슬라이싱 정보로 바꾸면요, 자, 얘가 뭐가 돼요? 시리즈가 아니라 같은 연산인데 비슷한 연산이죠. 얘는 뭐가 돼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여러 만들 것인지 아니면 시리즈를 반환할 것인지 선택을, 인덱싱을 쓰면 여기 보시면 인덱싱을 썼을 때는 시리즈를 반환했고요. 슬라이싱을 쓰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하는, 실제로 결과는 같아요. 근데 실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만 달라지는 뿐이지. 자,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돼요? 배열로 해서 벡터 어떤 하는 스칼라 값이 아니라 벡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역시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슬라이싱을 이용하게 되면요, 얘는 여러분들이 LOC이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0, 1, 2죠. 그렇죠? 그래서 0, 1, 2 인덱싱에 해당하는 행. 자, 그리고 컬럼 1에서 컬럼 3까지, 컬럼 1에서 컬럼 2에서 컬럼 3까지 결과를 만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부울 배열을 이용한 마스킹. 자, 그리고 여기 LOC 쓸 때 물론 이제 여기서도 다 LOC 쓸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섞어서 써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슬라이싱을 이용을 했죠. 자,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하죠. 의미를 보시게 되면은 컬럼 2에 해당하는 값이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컬럼 3에 해당하는 값이 5보다 작고,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뭐예요? 행이죠, 행.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행. 자, 그리고 그 행에서 뭐를? 컬럼 2하고 컬럼 3를 컬럼 2부터 컬럼 3까지 내가 셀렉트를 해오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덱스 표현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ILOC 묵시적인 인덱스 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 보면 가장 차이점 뭐죠? 역시 자, 특히 뭐예요? 슬라이싱. 얘는 1, 2죠. 그죠? 인덱스가 2라고 2입니다. 뭐가 빠져요? 3이 빠지죠. 자, 얘는 0이죠. 얘는 1, 2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행, 그 다음에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아까 마찬가지로 이 두 개는 결과는 같지만 위에 거는 시리즈고요. 아래 거는 데이터 프레임. 자, 또 동일한 방법으로 아랫부분에 자, 배열 형태로 넘겨주는 요 구조도 역시 뭐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두 개 다 뭡니까? 슬라이싱이죠. 그러면 0, 1, 2, 0, 그 다음에 1, 2. 그렇죠? 그러면 0, 1, 2면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열. 자,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열을 추가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현재 컬럼이 4개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새로운 어떤 컬럼 하나 좀 추가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컬럼을 추가하고자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얘를 더해서 물론 그냥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연산을 한번 저희가 도입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방향이 어떻게 돼요? 엑시스가 그럼 뭐가 돼야 되죠? 1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연산을 취해야 되니까 행방향으로.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df의 sum 해서 엑시스 1 주시면 행방향으로 sum 정보가 만들어지면서 3개의 정보가 만들어지겠죠. 자,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토탈이란 이름으로 해서 열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df의 토탈이라고 하는 새로운 컬럼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게 쉽게 추가가 되죠. 자, 그럼 행과 열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 자,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행은 열은 뭐를 이용을 해요? 구분할 때 엑시스를 활용을 합니다. 자, 근데 그때 사용하는 함수는 뭐였어요? drop을 씁니다. 자, drop 하고 컬럼 해서 여기 여러분들 컬럼 4하고 토탈 두 개의 컬럼을 지정을 하고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컬럼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제거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쪽 방향에 있는 것들 제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엑시스를 어떻게 해요? 1로. 자, 그럼 행을 제거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행을 제거할 때는 자, 여기는 위에 있는 컬럼 정보는 우리가 컬럼스라고 하는 속성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의 정보는 뭘 쓰는 거예요? 인덱스라고 하는 속성을 쓰잖아요. 그래서 드롭에는 인덱스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인덱스 1이란 얘기는 뭐예요? 두 번째 행이란 얘기죠. 자, 두 번째 행 뭐예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엑시스를 뭘로 줘요? 0으로 줘서 데이터를 행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의 널값 연산 부분 볼게요. 자, MP의 NAN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된 값이 있는데 자, MP 그러니까 NAN은 not
A 넘버의 약자예요. 예. 그럼 나 뭐 숫자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얘가 실제로 뭐를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널값이죠. 예. 널값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값. 자,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세 번째, 네 번째 행의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에 널값을 가져요. 예. 그럼 이렇게 NaN 값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 NaN 값을 내가 지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액시스가 이제 제로니까요. 행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지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2번, 3번, 인덱스, 예, 여기 NaN이 있는 예, 요 두 개의 행이 제거가 되니까 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drop NA에 여러분들이 행을 지울 것인지 열을 지울 것인지 그러니까 이걸 결정하는 값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실제로 이제 fill NA, drop NA가 아니라 그 값을 채우는 방법도 있어요. 그 채우는 방법도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원래 뭐예요? NA 값이 있던 부분이죠. 자, 그 부분을 뭘 이용을 해서 예, min을 이용을 해서 예, 여기 나와 있는 예, NA 값을 여기 나와 있는 평균 값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죠. 그렇죠? 요 데이터들의 평균 값으로 데이터를 채우는. 그래서 실제로 누락 값들은 이런 널 값들은 실제로 제거를 할 거냐 아니면은 어떤 값으로 대체를 할 거냐 예, 두 가지와 관련되어 있는 전략이 있는데 예, 선택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의 아주 막강한 부분은 역시 이제 조인 예, 지금부터 나오는 기능들이 상당히 강력한 기능이 되겠죠. 자,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요. 그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해요? 연결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머지, 병합한다고 얘기하고요. 또 조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실제로 예, 레프트 쪽하고 라이트 쪽에서 어떠한 컬럼을 연결할 것인지 지정해 주시면 실제로 여기에는 네임하고 emp 언더바 네임이 있는데 컬럼의 이름이 다르죠. 다르니까 예, 이 두 개를 각각 왼쪽 오른쪽 정해주는 겁니다. 머지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쓰게 되고요. left는 df1이 되는 거고요. right는 df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면 분명히 중복되는 게 뭐가 있어요? name하고 emp name 컬럼은 중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은 그 중에 하나는 제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거를 어떤 방향으로? 예, 1, 두 번째 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와 같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순신은 어디 소속이에요? 연구개발 소속이죠. 자, 그런데 레코드가 예, 행이 두 개가 만들어졌네요. 왜냐하면 이순신은 지금 어느 예, A라는 프로젝트에도 소속되어 있고 S라는 프로젝트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두 개의 연결된 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 보이는 게 있네요. 뭐예요? df1에 있던 무슨 데이터요? 김유신 데이터. 김유신 데이터가 지금 df2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조인은 지금 한 이제 조인의 방식은 예, 이너 조인이라고 하죠. 예, 이너 EQ 조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예, 매핑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걔는 어떻게 돼요? 이 결과에서 빠지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 하우에 아우터 물론 이제 레프트도 있고요.
right도 있습니다. 자, outer는 이제 일종의 뭐예요? 풀이라는 얘기죠. 오른쪽 왼쪽 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auto join이라고 하는 거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뭡니까? 없는 데이터는 뭘로 채워요? NAN으로 채웁니다. 없는 데이터는 그렇게 해서 전체 데이터가 나오도록. 자, 그럼 양쪽에서 누락된 데이터, 연결이 안 되는, 매핑이 안 되는 데이터는 뭘로 다 집어넣어요? NAN으로. 근데 지금 빠져 있는 거는 실제 김유신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김유신 데이터에다가 프로젝트가 NAN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행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요번에는 Cbone이라고 하는 이 시각화 패키지죠. 시각화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타이타닉, 좀 비극적인 침몰, 그 주인공 타이타닉입니다. 이 타이타닉에는 실제로 생존자와 관련되어 있는 생존 정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존 여부를 나타내는, 그래서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으면은 생존, 0은 실제로 이제 죽은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이 뭐 3등 칸, 1등 칸,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정보들, 그때 운임은 어떻게 됐었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정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정렬하는 거는 sort valu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물론 이거 말고도 sort index라고 하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럼 인덱스를 이용해서 정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value를 이용을 해서 정렬한 방법인데요. 이때 사용하는 파라미터 by하고 ascending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by는 여기에 뭐 하나를 기술할 수도 있고, 여기 리스트 형태로 여러분들이 기술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운임별, 성별, 그쵸? 운임별, 성별 정렬해라. 어떻게? 운임은 디센딩으로 하고, 그리고 성별은 어센딩으로 해서 정렬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바이와 그 다음에 어센딩, 이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정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큰 값이 먼저 나왔죠. 자, 그런데 동일한 운임에 대해서 두 번째 정렬은 어떻게 됐습니까? female하고 male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오름차순.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내림차순 형태로 정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헤드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서요. 이 헤드라는 명령이 위에서부터 5개. 물론 여기 이제 n을 뭐 10개 주면은 10개 데이터. 그러니까 맨 탑에서부터 몇 개. 뭐 이와 관련되어 있는 반대 함수가 이제 tail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제 거꾸로 동작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잠깐 살펴보는 용도로. 데이터 워낙 많으면은 스크롤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래서 헤드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그룹 연산인데요. 자, 데이터 프레임인 타이타닉 객체 그룹 바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룹핑 하려고 하는 컬럼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별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룹핑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성별로 그룹핑을 하는데 이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survived라고 하는 결과, 뭘 보겠다는 얘기요? 성별, 실제로 이 생존 여부, 그렇죠? 생존 여부, 이게 이제 0하고 1이라는 값들을 갖고 있잖아요. 자, 이 값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평균을 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별 뭐예요? 그 생존 여부에 대한 평균을 우리가 한번 구해 봅시다라고 하면은 이 생존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성별 생존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룹 바이의 어그리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 여러분들이 민이라고 하는 함수의 이름을 주시면 실제로 np민이 돌아가는 이 팬더스가 가지고 있는 민이라는 함수가 돌아가는 그 결과를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메일은 한 74% 그리고 메일은 18% 정도 결과를 가져오네요. 자, 근데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표현을 서바이브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안 쓰시고 서바이브드라고 해서 대괄호를 하나로 기술을 하시게 되면은 요 결과가 시리즈로 해서 결과가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쓴 이유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결과를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연산의 결과에서 만약에 컬럼이 하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얘가 시리즈로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배열 기호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고정시켜 놓는 거죠. 자, 아래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여기에는 이런 부분들도 있네요. 자,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리턴한 데이터 프레임 객체가 있겠죠. 데이터 프레임 객체가 있는데 결국엔 타이타닉 객체예요. 계속. 자, 그럼 데이터 프레임 객체에 apply라고 한 함수. 자, apply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apply에 전달된 이 함수를 가지고 각각의 이 컬럼 정보에 대해서 민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x-x 민 하면 이거 딱 뭐가 나오는 거예요? 중심 이동. 그렇죠? 평균을 가지고 중심 이동을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데이터 표준화할 때 많이 쓰는 이제 기법인데, 자, 그걸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을 중심으로 했을 때 휘메일은 플러스 값이고요. 그 다음 메일은 뭐예요? 마이너스 값이죠. 그래서 실제로 퍼센티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평균을 중심 이동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해서 우리가 결과를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표준화해서. 자, 이번에는 이제 피벗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볼 텐데요. 자, 요구사항은 성별,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클래스별, 1등 칸이냐, 2등 칸이냐, 3등 칸이냐, 그렇죠? 생존율을 우리가 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서바이브드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까하고 기호가 다르죠? 요 기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는 뭐가 만들어져요? 시리즈. 자, 그런데 그룹핑을 한 부분이 뭐냐면 성별하고 그 다음에 몇 등 칸이냐라고 하는 섹스별 그리고 클래스별 이렇게 해놨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시리즈의 인덱스가 되는 거죠. 시리즈의 인덱스가 되는데 그것을 언스택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얘가 뭘로 바뀌어? 시리즈에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그리고 섹스하고 클래스가 인덱스였는데 그 인덱스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에서 클래스 정보가 어디로 올라와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섹스는 인덱스 정보로, 클래스 정보는 컬럼의 정보로 해서 요런 다차원 그룹핑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그룹 바이를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피벗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피벗 테이블 함수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생존율이다. 자, 그리고 이때 인덱스로는 섹스를 쓰고 컬럼으로는 클래스를 써라 라고 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그냥 나옵니다. 요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제 다차원 분석을 여러분들 하실 때는 그룹핑해서 쓰는 것보다는 피벗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적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